봄을 느낄 수 있는 곳.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봄의 정원을 소개합니다. 울산의 봄을 만나는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생태도시, 이 정원도시 울산답게 이 민간정원을 찾아왔는데요. 이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이곳은요, 울산의 민간정원이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울주군 두동면에 위치한 이곳은 탁 트인 시원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산 중턱에 자리한 울산시 제4호 민간정원입니다. 508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에 221종의 다양한 종류의 수목과 화초류가 식재돼 있는데요. 입구에 들어서자 귀여운 항아리들이 박희진 리포터를 맞이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푸릇푸릇하고 뭐 부동부동하고 너무 자연 그 자체인 것 같은데요. 며칠 사이에 더 많이 푸르졌어요. 네, 맞아요. 이곳이 지금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민간정원 4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꾼 지는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저는 이제 꽃과 나무를 잘 몰라서 그냥 푸른 건 나무고 뭐 분홍색은 꽃이고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 거죠? 저희 집은 대표적으로 야생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꽃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이 지금 푸른 초록인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다 꽃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피어날 때가 되면 몸집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또 이 아이가 지고 나면 옆에 조그맣게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또 많이 커지고, 그래서 꽃들이 4계절 아니 5계절, 요즘 7계절이라고도 하는데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정원지기 황경숙 대표와 함께 정원을 둘러보며 설명을 들어보는데요. 그럼 이거는 그냥 요 아이는树까지 생겼는데 구슬초예요. 구슬초. 예, 저희는 꽃차주 재료로 많이 쓰이는 네. 그런 아이들이기도 하고 키가 큰 아이, 작은 아이 애들이 다 섞여서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거든요. 민간정원으로 등록이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책임감을 조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더 예쁘게 가꿔야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면 실망하지 않게 하려면 이런 부담감도 사실 느끼기는 한데 사실 제가 시골 들어오게 된 계기가 꽃이 너무 좋아서 들어오고 꽃을 가꾸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행복한 좀 필요함도 느끼고 있기는 해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계절마다 오색 풍경을 선보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정원을 가꿔가는 중입니다. 황경숙 정원지기는 타샤의 정원이라는 책을 보며 정원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는데요. 정원에서 사람들의 싱그러운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찾아온 걸까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거워요.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요, 이거 수업하러 왔어요. 너무 이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를 딱 보면 얘는 4월부터 폈는데 얘는 7월부터 피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집에서는 그 햇빛이 하루에 몇 시간 들어오고 이 집은 하루에 몇 시간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역수입을 하고 이곳에서는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정원 관련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얘도 키가 있으니까. 맞죠. 오늘은 봄꽃을 심는 가드닝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갈을 깔고 흙을 덮고 고운 색의 야생화를 옮겨 심습니다. 따사로운 봄에 이런 예쁜 화분 집에 하나 두면 집안 분위기가 절로 환해지겠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이게 바로 식멍, 식물멍이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직접 가드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따라라라따. 이 진짜 자연 속에서 뭔가 흙과 이 꽃들을 직접 만지니까 힐링이 따로 필요 없다 그런 느낌? 나 힐링 중. 수업을 매주 한 번씩 하는데 매일 하고 싶어요. 힐링이 되죠. 이 민간정원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죠. 정신적으로도. 들어오는 순간부터 힐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이 푸르름, 이 자연 자체가 너무 좋아요. 가드닝 후엔 따스한 봄볕 아래에서 향기로운 꽃차 한 잔 어떠세요? 봄 냄새. 달콤한 꽃차 한 잔에 온몸 가득 봄이 스며드는데요. 푸른 정원에서 느끼는 여유, 이게 바로 행복이죠.
와, 오늘 제가 이렇게 봄을 먹은 느낌이 정말 물씬 나는데요. 그러면 이 민간 정원, 이렇게 사장님이 지금 가꾸고 계신 민간 정원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나가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품종들을 이제 들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쁘지 않는 꽃이 없다라는 것처럼 이 꽃도 이쁘고 저 꽃도 이쁘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너무 행복해 주시고 이런 걸 보면 제가 더 뿌듯하거든요. 더 행복하고 제가 더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 민간 정원을 찾았습니다. 아파트와 회색빛 고층 건물들 사이에 눈에 띄는 녹색 공간 보이시죠? 이곳은 지난 7일에 제6호 민간 정원으로 등록된 곳인데요. 저는 이 최근에 지정된 신상 민간 정원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 정원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러 가실까요? 이곳은 원래 사람이 살던 주택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은 세월에 허물어졌지만 주택 마당에서 가꾸었던 정원은 그대로 남겨뒀죠. 특이한 건 이 정원의 꽃과 나무는 모두 씨앗부터 정성 들여 키운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이곳을 가꾼 정원지기 정선숙 대표를 만나볼까요?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이 정원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곳에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나무를 씨앗을 채취해서 발화해서 성모까지 되게 간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한 장소이고 나무와 대화하고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은 농장에 가서 풀을 뽑거나 나무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 정원의 면적은 242제곱미터. 여기엔 35종의 수목과 200여 종의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은데요. 이곳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냥 저는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어우러져서 일부러 뭔가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던 게 아니었고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식물이 생기면 사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꽉 차버린 거죠.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을 눈을 돌려도 다 즐겁고 어느 한 구석구석마다 다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들이 이제 민간정원 6호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시면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도심 속 오아시스를 만들고 싶었다는 정선숙 대표 덕에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네요. 오늘 저와 함께 본 민간 정원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다니 너무나도 힐링되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봄날 이번 주말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함께 민간 정원을 즐기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울산에서 더 많은 민간 정원이 생겨나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됐으면 좋겠네요. 가까운 민간 정원으로 힐링하러 가시길 추천합니다. 대전의 미술을 따라 지난 과거를 회상해보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대전 출신이거나 대전과 인연이 깊은 작가들의 작품 20점이 전시 중인데요. 대전 미술이 태동한 7, 80년대 원로 작가들의 초기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림 속에서 시대상도 엿볼 수 있죠. 미술을 따라 대전의 옛 모습을 추억해봅니다.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봄비. 들뜬 마음까지 차분하게 합니다. 오늘은 초록초록한 나무들 사이로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비 오는 날에는 뭔가 센치해지면서 추억 회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침 오늘 대흥동에 대전 미술을 추억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대전 미술에 어떤 추억이 담겨 있을지, 어떤 작가님들의 시간이 담겨 있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오늘 추억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갤러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대전 대흥동. 그중에서도 기획전과 초대전 등
500회 이상의 전시를 열어온 대전의 대표 화랑을 찾았습니다. 시간의 흔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대전 지역 미술 애호가들에게 우수한 작품을 선보일 뿐 아니라 작가를 발굴해 해외 진출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 대전의 추억전도 대전 미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잘 느낄 수 있죠.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갤러리 딱 들어오니까 바닥부터 벽까지 갤러리 나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된 걸까요? 저희가 1999년에 개관했으니까 한 24년째 되고 있네요. 24년이요? 그러면은 관장님은 여기서 대전 현대미술의 역사를 거의 다 봐오신 거겠네요. 거의 다는 아니고요. 많이 본 편이죠. 또 참여 작가도 많았었고. 옛 모습을 좀 추억해 볼 수 있는 되게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대전 미술의 추억입니다. 대전 미술의 추억. 이거는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걸까요? 이번 전시는요. 이제 전시 명제 그대로 대전 미술과 더불어서 그 화단의 지난 날을 회상해보고 추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인데요. 이제 연고지가 대전이거나 대전과 인연이 짙은 작가분들, 주로 이제 구작들을 가지고요. 지난 날도 이렇게 회상해보고 숨겨진 에피소드도 서로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기획을 하게 됐어요. 1세대 화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대전의 추억전. 직접 수집한 작품도 있고 유족들에게 잠시 빌려오기도 했다는데요. 대전의 현대 미술사를 돌아보는 기회입니다. 이 작품은 멀리서 봤을 때 저는 낙엽이 떨어져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 규칙성도 좀 느껴지고요. 이 작품은 어떤 걸 좀 표현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작품은요. 작품 명제가 회문입니다. 그림 회자에다가 글을 문자를 써서 회문인데요. 그림이면서 이미지고 이미지면서 문자인 그런 작품이죠. 동시대 미술에서 그 텍스트와 그에 따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이건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 보는 전시. 오래된 작품을 만날수록 더 진한 향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미술 작품과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 같더라고요. 여기 있는 작품은 이 갤러리만큼이나 뭔가 시간의 흐름을 품은 느낌이 들어요. 색감도 보면 시간의 빛을 받아서 바래진 느낌까지도 들거든요. 이 작품은 언제 그려진 걸까요? 이 작품은요, 1974년도에 이명자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이명자 선생님은 이제 채도를 강하게 쓰지 않는 분입니다. 그림 보면 되게 평화로운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 느낌들을 좀 표현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명자 선생님의 작품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이제 구상 작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그 삶의 주변의 풍경을 풋풋한 분위기로 자아내서 보는 사람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90년대 이후 작업은 주로 이제 오드 네이처, 엉뚱한 자연이라는 시리즈로 작업을 해나가고 계신데요. 이 작품은 선이라든가 색채라든가 그 어떤 구성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 경계에 해당하는 작품이지만 카스믹 스페이스 우주공간 시리즈의 연작으로 보여집니다. 이 작품은 1989년도 작이고요. 그래도 구작으로 볼 수 있죠. 소품이기는 하지만 작품의 밀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대전 1세대 원로 화가 가운데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유근영 화백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1986년부터 개인전을 열고 개성 있는 작품을 발표해왔는데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기록해온 유근영 화백. 엉뚱한 자연이라는 주제로 연작 중이죠. 어디서 본 듯하지만 실제 자연에서는 찾을 수 없는 모습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전시회에서 작가님 작품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손도 굉장히 굵고 색채가 강렬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나저나 이제 작가님이 대전의 화가 1세대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그동안 굉장히 개인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대략 한 50회 정도 가까이 되는데 많이 한 거죠. 근데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건 좋기만 한 건 아니고 도중에는
중간중간에 후회스러운 전람회도 있었고요. 또 그냥 괜찮은 전시도 있었고 뭐 그런 거죠. 네. 대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림을 그려오고 계시잖아요. 초기에 그렸던 그림도 있을 거고 또 지금 그리는 그림도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이 초기에 그렸던 그림은 좀 어떤 느낌이 강했을까요? 나도 미술대학을 나왔으니까 내가 다닐 즈음이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거든요. 그때가 한국 미술이 굉장히 격변기를 거치는 그런 시기였고 다양한 색깔 그런 거를 금기시했어요. 모더니스트 현대미술에서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내 욕구인데 그걸 갖다 그런 그 하드웨어 때문에 내 욕구를 갖다 닫아놓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나는 색깔을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갤러리에서 보셨던 그런 것이 바로 그 과도기에 한 겁니다. 강렬한 색채와 거침없는 터치로 완성된 작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미술이란 결코 이성적이고 고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현재까지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에 솔직하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려나가자. 내가 사는 것도 어쩌면 내 욕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듯이 내 그림도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도 그림다운 그림을 하고 싶은 게 내 여전한 숙제고 지향점이에요. 이 대전의 현대미술의 흐름을 쭉 같이 봐오신 작가님으로서 앞으로 대전 현대미술이 좀 이런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만의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아닐 거고 누구나 생각을 하겠죠. 각자 화가로서 충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바탕 위에 좀 더 이제까지 구태의연했던 생각을 버리고 좀 더 신선하고 그 창의적인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진전하고 싶은 게 이제 작가들의 소망인데 모두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전의 현대미술은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 1세대 화가들의 작품을 따라 당시의 역사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진한 향수까지 느낄 수 있는 전시인데요.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번 전시가 대전 미술의 추억 일부잖아요. 아까 총 20점만 딱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뭐 2부, 3부 더 많은 작품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번 전시는 첫 발을 떼는 일부 전시인데요. 대전 화단의 그 넓은 지평을 다 담아내려면은 아마 그 200분을 초대를 해도 부족할 겁니다. 일부 전시에서 20분을 초대를 했는데요. 역시 이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부, 3부, 4부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볼 그런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 현대미술의 흐름을 정리하고 다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옛 시간들을 돌아보는 귀한 전시인데요. 미술 작품과 함께 7, 80년대 대전의 옛 모습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추억과 향수를 만나보세요. 지금부터 신랑 송기옥군과 신부 김순신 양의婚礼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흥 신촌마을에서 흥겨운 잔치가 열렸습니다. 곱게 단장한 신부와 늠름한 신랑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온 동네 주민들도 어깨춤이 절로. 마을에서 소문난 사랑꾼 부부의 리마인드 결혼식, 그 즐거운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른 아침부터 설렘으로 가득한 이곳은 고흥 포두면 신촌마을인데요.
한적했던 마을이 들썩이는 이유는 오늘 이곳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랍니다. 잔칫날엔 푸짐한 음식도 필수일 텐데요. 날이 날인 만큼 정성을 듬뿍 담은 음식 준비로 주방이 분주합니다. 오늘 우리 마을에서 리마인드 홀레 잔치가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어느덧 반백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금슬이 좋은 부부를 위해서 마을에서 리마인드 홀레를 준비한 건데요. 따로 예식장을 잡고 하는 보통의 결혼식과는 달리 마을 앞마당에서 전통 홀레를 치룬다고 하니 온 동네 주민들 총출동할 만합니다. 신랑 신부분이 새롭게 또 다시 리마인드 웨딩을 하시는 만큼 좀 더 앞으로 남은 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마을에 이런 진백내 주셔갖고 이 아름다운 고전 전통 홀례를 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고맙고 영광스럽고 그러죠. 너무 감사하죠.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오늘 식을 올릴 신부 김순심 씨입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니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나는데요. 좋기는 좋은데 그냥 마음이 떨려 죽겠네. 신랑 신부가 꽃단장이 한창인 동안 행사장에서는 홀레상 차리기에 바쁩니다.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팥은 물론 장수와 다산을 뜻하는 밤과 대추까지 이 상차림에는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홀레상은 그 어른들한테도 알리고 마을 분들한테도 알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구하는 의례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그다음에 장수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으로 상을 차립니다. 감동이에요, 감동. 저도 이런 그 홀레를 본 적이 없어서 신식 예식만 봤었는데 이번에 마을대학 이제 도움으로 같이 하게 됐는데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참석을 이렇게 잘해 주실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부터 신랑 송기옥군과 신부 김순신 양의 홀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점촉입니다. 신랑 신부의 아남주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초에 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절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앞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환히 밝혀줄 촛불 점화를 시작으로 부부가 더 사랑하고 존중하겠다는 언약과 함께 술 한 잔을 나눠 마시는데요. 홀례를 치르는 부부만큼이나 식을 준비한 마을 주민들도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풍경을 많이 보고 또 자랐고 그랬는데 이제 내 어렸을 때 보고 그 뒤로부터 많이 못 봤어요 이것을.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걸 하니까 우리 마을을 또 빛나고. 그 드라마에서만 보다가 그래도 직접 우리 마을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주연이 되셔가지고 홀례를 올리시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 같고 아버님 같고 그래갖고 너무 뿌듯합니다. 모르게 하여튼 뭔가 좀 마음이 좀 뭉클하고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이런 행사가 있어서 생각지 않게 또 우리 마을에서 잔치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55년) 전 100년 가약을 맺은 부부는 그동안 세 남매를 낳아 기르며 기쁠 때나 슬플 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해온 오랜 시간 100년의 약속이 바래질 만도 하건만 부부는 여전히 알콩달콩 남다른 금슬을 자랑해왔는데요. 이 자리는 그동안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온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 딸 오고 치과치편에서 오고 그 가운데 결혼식 치러서 기분이 좋아.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요. 그때는 뭐 택도 없어 사람도 없고 쬐깐해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그놈이다 냉보는 아주 왕이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누가 이런 날이 있냐 그렇게
진짜 고마워. 혼례는 끝났지만 잔치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잔치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냈는데요. 잔치집에 와서 잔치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는 것도 예의라고 하죠. 더욱이 인심 좋은 신촌 마을에서 여럿이 어울려 먹으니 오늘따라 식욕이 더 돋습니다. 지금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서로 둘이 오손도손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그냥 잘 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진짜 100세까지 두 분이 항시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세상에서만 일단 더 행복하게 살겠죠. 지금처럼요. 지금 마을에서 거의 60년 가까이 이제 사시는데 우리 오늘 이미 새신랑 새신부지만은 자식들도 와가지고 우리 아들 딸도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즐기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20년 30년 더 나중에 또 한 번 해드리고 싶어요. 네. 슬픈 일은 나누면 반이 되고 행복한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됐는데요. 100년 해로를 약속하고 서로 아끼며 살아온 송기옥, 김순심 부부. 앞으로도 지금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며 건강하시고요. 신촌마을 주민들도 모두 행복하세요.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지 고르기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여기는 어떠신가요? 옛 풍경이 멋스럽게 녹아내려 있는 옥천군인데요. 아름다운 향수 선율이 느껴지는 옥천군 곳곳을 돌아보는 부읍 탐방.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여러분, 제가 나와 있는 지금 이곳은요, 옥구슬처럼 아름다운 천이 흐르는 옥천군인데요. 오늘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어디 계시는 거지? 저희 오늘 처음 뵙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전경희입니다. 옥천 투어 5곳을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투어, 오케이. 첫 번째 코스,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는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이잖아요.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는 체험동이 있고요. 한옥 체험할 수 있는 숙박동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옥천의 교육을 어떻게 변천이 돼 있는 전시실이 있고요. 그리고 네. 혜정 씨 꼭 받아갈 게 있어요. 어머, 선물인가 보다, 선물. 맞아요. 네. 혜정 씨 핸드폰 있나요? 있죠.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핸드폰. 휴대폰 들고 시작해 볼까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는 모바일 앱을 발급받은 뒤 주민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 하나로 옥천군과 더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와, 여러분, 저도 옥천군 주민 됐습니다. 선생님, 이거 하나면은 옥천군 뭐 다 프리패스인가요? 예,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만 있으면요. 옥천 전통체험관에서 체험동, 숙박동 다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이 기분 그대로 고즈넉한 한옥집에 들어갑니다. 되게 오래된 집 같은데 엄청 깨끗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약간 옥천 유지가 살았던 곳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해봤거든요. 이곳은 충청북도 기념물 제123호 유경수 생가입니다. 저희 이 유경수 생가의 한옥은 지금 10개 동이 지금 있는데요. 이 한옥은 전체적으로 드론으로 찍으면 미음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을 구경을 하실 때 아래채는 어떤 구조인지, 안채는 어떤 구조인지, 이채는 어떤 구조인지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관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옛 선조들의 생활 양식을 엿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네, 이곳은 지금 함합이고요. 네. 요거는 지금 보이는 거는 홍살문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해서 쭉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옥천향교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97호로 1938년에 창건됐는데요. 성균관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건물 형태가 닮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또 어딘가요? 아, 여기는 옥주 사마소라고 그래요. 옥주 사마소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좋아요. 옥주 사마소는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행정 자문을 논하던 곳입니다. 보존이 참 잘 돼 있네요. 선생님 이렇게 둘러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뭔가 색달랐어요. 역사적인 공간이 잘 보존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는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20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옥주 사마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옥천에 오면 정지용 시인을 꼭 만나봐야겠죠. 그때 그 시절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듯 벽화가 먼저 반겨주는데요. 자연스럽게 향수에 젖게 되죠. 아, 정지용 문학관. 어머, 여긴 옥천에서 진짜 유명한 데잖아요. 네, 우리 정지용 문학관이죠. 지금 우리 정지용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어머, 진짜 너무 사실적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기다리셨나 봐요.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네, 만나 뵌 게 또 영광이니까. 네. 정지용 시인과 기념사진. 옥천군에 오면 누구든 남길 수 있답니다. 옥천구읍 탐방은 옥천군 내에 잘 보존돼 있는 옛 건물과 역사적인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인데요. 여유롭게 옛 정치를 느끼면서 옥천군의 이모저모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와서 옥천의 구읍을 탐방하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는지 바람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옥천에 찾아주시는데요. 여행은 조금 저도 쉬었다 가는 느낌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글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옥천 구읍으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데요? 그래, 이거지 이거. 네, 그거 맞아요. 생각하시는 그거. 바로 가볼까요? 옥천에 왔으면 꼭 거쳐야 하는 코스, 바로 이거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머, 우리 사장님 너무 고우시다, 그렇죠, 여러분? 네, 사장님, 제가요 이 옥천의 구읍 투어를 좀 다녀왔거든요. 네. 그냥 가려다가 발길을 잡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사장님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은 먹고 가야죠. 옥천 오면 이것을. 네. 맞아. 그거 먹어야죠. 그거. 네. 주방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얼큰해 보이는 국물에 파송송 썰어놓고 들깨 가루까지 뿌리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뭔가 꽤 중요해 보이는 주재료를 통째로 꺼내오셨네요. 와, 엄청 빨갛네. 이게 뭐예요, 사장님? 물고기 갈은 거. 물고기. 생선국수 끓일 거. 아, 옥천은 또 왜 그 생선국수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잡어 같은 거 쫙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만든 그거죠. 아니요. 우리는 미꾸라지예요. 잡어가 아니라 미꾸라지예요? 네, 추어. 어머, 그럼 여긴 추어국수네요? 네. 흔한 생선국수는 잊어주세요. 미리 삶아서 숙성까지 시킨 미꾸라지가 가득 들어가는 추어국수. 소면까지 같이 끓여서 한 그릇 푸짐하게 담으면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기름 가득 두른 팬에 겉바속촉으로 구워낸 도리뱅뱅. 매콤한 소스까지 발라내면 끝인데요. 옥천구읍 탐방의 활용점정 푸짐하게 완성됐습니다. 맛있겠다. 와, 여러분 진짜 진수성찬이 딱 차려졌네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 얼큰해 보이는 요 생선국수부터 먹어볼까요? 아니, 정정할게요. 추어국수죠. 국물 가득 머금은 소면부터 호로로로. 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데요. 너무 고소해요. 하나도 비리지 않아요. 비리지 않고 고소한 맛에 매끈한 맛까지 정말 쫙 조화가 최고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옥천에 오면 맛볼 수 있는 향토적인 맛. 구읍 탐방을 하면서 느낀 옥천의 멋과 함께 정감 가득한 맛도 덤으로 느껴보세요. 옥천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한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요, 오늘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 내적 성장이 됐다고 할까요? 굉장히 유익하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니까 오늘 여행의 마침표를 딱 찍은 기분이에요. 여러분도요, 저의 코스를 그대로 오셔서 옥천을 눈으로 즐기시고 입으로 함께 즐겨보세요. 고즈넉한 여행을 하고 싶으신가요? 옥천군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동시에 구읍 탐방을 통해 역사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 옥천군에서 누려보세요. 사시사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바다다 바다. 안녕.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보이시죠? 파출소입니다. 요즘 해경분들께서 아주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요 두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하고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느껴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빙기 해양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가시죠. 날씨가 풀리며 더욱더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때 해경의 하루도 분주히 시작된다. 어선을 비롯해 각종 공사 선박이며 레저 기구의 활동이 늘어날수록 해양 사고의 위험성도 덩달아 증가하기 때문인데 보다 안전한 바다를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바다를 지키는 해경들의 활약상을 기대해 보시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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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충성 아니에요? 충성이 아니구나. 예. 아니 요즘 이 해경분들께서 바다에서 굉장히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예. 요즘에 해빙기라고 해서 특히 사건 사고가 좀 많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해경이 돼서 한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바쁘신지 확인해봐도 될까요? 예. 따라오시죠. 좋습니다. 가시죠. 먼저 전 타임에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살피고 다음 근무조에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급격하게 바빠지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연안 쪽에 해루질이라고 지역 주민이 불법성이 있다고 그렇게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그 즉시 현장 출동에 나선다. 지금 만약에 소형망틀이나 이런 불법 도구를 갖고 있으면은 위법 사항이 되지만 그게 아니면 괜찮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소형망틀인지 모르겠다. 과연 현장은 어떤 상태일지. 이렇게 출동을 하게 되면 체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체증? 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체증을 항상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과 절차에 따라 신고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이다. 지금 확인 결과 불법 사항은 따로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일단 신고자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자분한테도 따로 인계를 지금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맹방 해변에서 덕봉산 인근으로 남하하면서 레저 활동을 하는 해루질객 일명 신고 추가 사항. 곧장 이어진 또 다른 신고 상황. 지체할 틈이 없다. 자, 일단 지금 또 다른 또 신고 전화를 받고 저희가 왔는데 이번에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이번에는 지금 이쪽 해변 특징이 조개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개를 채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손으로 채취하는 건 괜찮은데 손 형망틀이라는 불법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채취를 하고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조개 채취에 불법 도구가 사용되는지 현장 확인을 위해 다가갔는데 지금
지금 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온 포인트가 네네네. 지금 저분들이 오시면서 이런 큰 다라를 가져오셨잖아요. 아, 네. 그러면 이것만 봐도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 많은 조개를 채취할 것으로 지금 좀 보이니까 이렇게 신고 전화가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민원 처리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또 다른 출동 준비. 자, 이제 해상 순찰을 나가는데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순찰하시나요? 최근에 그 사고가 있었던 해역에 혹시 오염이 남아 있는지 여부랑, 그리고 이제 레저객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여서 레저객들 안전 그것들을 중점으로 순찰을 돌 예정입니다. 저 뭐 사고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올해 상반기 최근에는 익수자 발생이라던가 고립자, 해상 고립자 혹은 이제 좌주되는 선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출동을 해서 안전 관리를 하고 구조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면서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고립된 관광객 구조 역시 해경의 목. 단순한 고립 외에도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 등 해양 구조 활동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하다. 평온해 보이는 바다. 하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각종 사고 처리부터 독도 경비 활동, 그리고 각종 예방 활동까지 동해 해경은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우리 순경님 또 해상 순찰이나 근무 중에 기억에 남는 상황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어민분들과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민분들이나 선장님들이 웃으시면서 인사 건네주시면은 그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딱히 힘든 건 없었고. 힘든 경우도 있긴 있었겠지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바다로 나가볼까요? 네. 네, 나가보시죠. 자, 이제 드디어 바다로 출동할 시간. 우리의 아름다운 동해 바다는 과연 어떨지. 머지않아 발견한 것은 바로 길게 늘어져 있는 폐그물. 발견 즉시 수거해야 행여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번엔 음주 측정을 위한 준비에 나서는데 도로 위와 마찬가지로 선상 음주 또한 철저히 막아야 한다. 자, 이제 어선 검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뭐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시나요? 보통 뭐 어선을 대상으로 할 때는 뭐 승선원 이 대상 출항할 때 인원이랑 검문 검사할 때 인원이랑 뭐 인원이 맞는지 하고, 그리고 뭐 특히 저기 전날에 음주를 많이 하시니까 음주 측정을 음주 측정을. 운항 중인 선박에 다가가 검문 검색을 실시하는 해경. 다행히 음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장비인고 하니 바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안전 점검을 한다는데, 한순간의 방심은 걷잡을 수 없는 큰 피해를 만들어내는 법.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살피고 제대로 규칙을 지켜야 바다는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준다. 자, 저희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나요?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주암 쪽이고, 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으로 이용해서 안전 궤도 방송. 해양활동 감시엔 장소와 장비를 가리지 않는다. 드론을 이용해 보다 정확하고 보다 세밀히 바다와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네, 맞습니다. 드론으로 방송을 했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뭐 고립자한테 접근을 해야 된다거나 하면은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표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이렌을 올려서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고
더욱 깨끗하고 더욱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한한 바다를 살피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동해 해경.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해경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고 또 든든했는데요. 이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바다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킬 건 지키는 의식 있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